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 기업이 사정권에 들어왔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나서는 거에 공식화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월 달부터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좀 후발주자로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워낙 이 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지금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에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국민연금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297개사입니다.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의 경영의 입김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요 대기업의 어떤 데는 1대 주주인 경우도 간혹 있고요. 네. 2대, 3대 주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너 일가의 그동안의 이제 경영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율이 낮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기업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그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대주주로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90여 곳 말고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계에서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거는 일단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그때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IB 뱅크들이 이제 많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도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연금만이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워낙 연금 규모가 크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정부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좀 휘둘릴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업들이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네. 일각에서 연금 사회주의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나라만 도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금을 기관 투자자에게 맡긴 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사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한 것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기까지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라든지 또 과도하게 이 배당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주들의 이익이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중점 관리 사안부터 지정해서 일단은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도 요구하고 비공개 대화도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점관리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중간에 어떤 대화 과정, 비공개 대화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주권 행사까지 가는데도 한 2,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 재계 쪽에서 바라는 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일 텐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정부와 이 정치권의 입김에 취약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권과의 뭐 거래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제 그런 사안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연금의 어떤 이런 그 스튜어디십 코드 자체가 상당히 기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 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본인이 나중에 연금으로 노후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맡긴 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뭐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 책임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성 자체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표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